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충훈입니다. 그 지역이 한 해 동안 얼마나 발전했는지 그 수준을 가늠하는 지역발전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2022년 전라북도에서 지역발전지수가 상승한 곳이 있습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인데요. 특히 삶의 여유 공간 조성과 생활 서비스 면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모두 주민복지와 관련이 깊은 부분이죠. 장수군으로서도 올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기분 좋은 소식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에서는 최훈식 장수군수를 모시고 올해 장수군을 어떻게 이끌어갈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군수님. 네. 이제 한 반년 이상이 좀 지났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을까요? 정말 바쁘게 보냈습니다. 네. 선거 과정 중에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얘기한 것 중에 가장 큰 것들이 초심을 잃지 말라. 또 하나는 국민들과 소통을 좀 해둘라. 네. 그다음에 행정의 문턱을 좀 낮춰둘라. 그래서 지난 6개월 동안은 네. 국민들하고 소통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종 사회단체, 자생단체, 농민단체들과 소통을 지속적으로 많이 했고요.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장수의 미래는 항상 저는 행정에 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을 행정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위민행정을 실현하라. 그래서 위민행정을 실현한 한 해였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해 장수군의 화두를 보니까요. 네네. 동심동덕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네. 담긴 의미가 뭘까요? 지난 지방선거 때 장수는 언론의 정말 대단한 이슈 지역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과열 지역이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선거로 인한 갈등, 반목도 꽤 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국민들이 좀 화합해야 되지 않느냐 싶어서 예. 신년 화두로 동심동덕이라는 화두를 했고요. 동심동덕이라는 뜻은 한마음 한뜻으로 미래를 향해 나아가자. 네. 그래서 저희 군정지표와 일맥상통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도약하는 행복장소를 같이 만들어보자. 선거의 갈등은 치유하고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잠깐 거론이 됐는데요. 네. 장수군이 지역발전지수에서 전북도시군 중 유일하게 순위가 상승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축하의 말씀 먼저 네. 드리겠고요. 감사합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게 이 생활서비스 지수예요. 네. 어떤 부분이 변화했고 어떤 부분을 개선했기에 또 이 부분이 올라갔을까, 이 부분이 눈에 띄었을까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떻게 또 설명을 말 해줄 수 있을까요? 그대로 이제 생활 서비스라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예. 서비스의 질이 높아졌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 가장 높은 것 중에 하나는 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지난 5년 동안 상수도 현대화 사업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 유수율 제고, 물 흐르는 것이 56%에서 85%로 한 30% 이상 유수율이 제고 높아졌고, 그렇군요. 그 다음에 이제 주택 신축도 꽤 많았습니다. 아파트도 새로 들어섰고, 네. 그래서 주민들에 대한 삶의 질, 행복 지수가 좀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와 아울러서 이제 복지 서비스랄지 아이들의 교육 문제도 많이 개선됐지 않았냐. 그래서 장수군이 이제는 오지가 아니고 네. 삶의 질 행복 지수만큼은 작지만 네. 다른 지역보다도 이제 뒤처지지 않는다. 저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도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취임 후에 네. 결제 1호는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네, 우리 군수님께서는 농산물 안전기금 조성을 선택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남다른 의미가 담겨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선거 과정 중에서 국민들을 만나봤을 때, 특히 농민들을 많이 만났을 때 애로사항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예. 하나는 농촌의 인력 문제를 해결해 달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판로의 걱정 없게 좀 해달라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일단은 인력 문제는 제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쉽지 않고, 맞아요. 그렇지만 판로 문제만큼은 우리가 안전기금을 통해서 안정적으로 판로를 해드릴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예. 1년에 100억 원씩 4년 동안 400억 원을 기금을 만들어서 최저농산물 보상제를 시행해 드리자. 그러면 안정적으로 판로에 걱정 없이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예. 그런 생각을 좀 가졌고요. 그러다 보면
그 안정적인 판로를 통해서 고부가가치의 고브랜드의 농특산물을 생산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뜻에서 1호 결제로 농산물 안전기금에 대한 결제를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장수에서는 그 농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네, 네. 또 그 분야에서 굉장히 좀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 농산물 안전기금 조성 외에 그 농산업 분야에서 우리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뭐 공약이라든지 또는 사업이 있다면 한번 소개 말씀을 들어볼까요?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 저희가 이제 공모 사업에 금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예.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네. 공공형 일자리 오, 네. 예, 그게 선정이 됐고 그래서 인력 문제를 좀 해결해 드리려고 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임대 스마트팜 농장을 저희가 지금 예산 확보를 통해서 금년도부터 지금 사업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예. 그러면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줘야겠다 한 거고 그다음에 청년들이 농업에 처음 들어와서 실패하는 사례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농군사관학교를 운영해 보자. 그래서 4년 동안 농업에 종사함으로써 있어 내가 직장으로서의 가치관을 갖고 일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을 마련해 보자 해서 농군사관학교를 저희가 운영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읍면별로 읍면 특산품을 만들어 보자. 면에 이제 집중을 해서 네, 더 네.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네. 장수의 농특산물을 미래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미래농업도 같이 연계해서 준비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그 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도 중요하지만 아까 잠깐 또 말씀하셨지만 젊은 청년층도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이 젊은 청년들을 또 어떻게 하면 유입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도 상당하실 것 같은데 장수군의 청년 정책 방향은 어떻습니까? 청년이 있어야만 장수군에 저는 미래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청년이 없는 장수군의 미래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일단은 임대 스마트팜 저희가 한 3만 평 정도 시설을 구축한 다음에 예. 청년들에게 임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농업에 종사하고 미래농업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줄 계획이고요. 예. 아울러서 이제 청년 발전기금 저희가 100억 원을 또 조성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청년들이 하고 싶은 일들을 좀 지원해 주자. 네. 그렇게 또 좀 할 계획이고 또 하나는 청년 임대주택 저희가 100호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LH하고 협의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예. 저희가 그게 이제 안정적으로 저희가 구상한 것들이 이루어지면 청년들이 장수에서 정착하는데 큰 애로사항은 좀 없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귀농귀촌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네네. 뭐 어떤 뭐 시군이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네네. 사실 자녀들의 교육 문제 1순위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또 양육과 돌봄 문제 항상 걸림돌이 되고 있어요. 이 부분에도 좀 집중을 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가장 이제 애로사항을 겪은 사항 중에 하나인데 예. 실질적으로 이제 아이 돌봄이나 양육은 장수가 크게 뭐 다른 도시보다 어려움은 없게 보고 있습니다. 지역 아동센터랄지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은 큰 애로사항이 없는데 사실 그거보다 더 큰 게 이제 교육 문제거든요. 맞아요. 교육 문제를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교육 예산을 2배 확대 거의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에게 투표권이 없는 학생들이 대도시로부터 교육에 대한 차별을 좀 받지 않도록 해드리자 하는 게 제 군정 방침입니다. 그래서 네. 특성화 뭐 지원 사업이랄지 수학여행도 장수에 있는 중학교 3학년들은 공짜로 수학여행을 갔다 올 수 있는 여건도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장수에서 명문고등학교를 하나를 만들자 해서 장수고등학교가 이제는 네네. 명문고로 지금 발돋움하고 있고 또 대학을 갈 때에는 등록금을 저희가 다 반값으로 지금 해드리고 있고 금년도부터는
주거장학금이라고 해서 알바를 하지 않아도 네. 공부에만 열중할 수 있도록 그런 여건도 만들어줬습니다. 굉장히 파격적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파격적으로 하는 데는 확실히 청년을 어떻게든 네. 군집시키고 네. 또 빠져나가는 청년을 최대한 막겠다라는 그런 장수군의 의지가 많이 보이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상당히 좀 주민분들의 반응도 궁금한데요. 어떻습니까? 그런 정책들을 제시했을 때는요. 주민들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리고 네. 저는 기본적으로 인구 유입도 중요하지만 네. 유출이 안 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그것도 굉장히 있습니다. 중요하죠. 맞아요. 네, 그래서 네. 일단은 국민들이 장수군에 사는 것을 삶의 질 행복도가 저는 높아야만 더 중요하다. 맞아요. 국민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데 인구 유입 정책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살고 있는 국민들이 행복해야 네. 그 모습을 보고 또 외지에서도 장수군이 이렇게 행복할 수가 있어 해서 오는 그런 효과도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공자님이 예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즐거워야만 멀리 있는 사람도 찾아온다. 저는 그게 맞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취임 후에 약 한 반년 이상이 지나갔고 또 네. 국민들도 많이 만나보셨을 것 같은데 네, 네. 혹시 그중에 좀 기억에 남는 국민이 계셨을까요? 어떤 분이셨을까요? 기억에 남는 국민들은 꽤 많습니다. 네. 근데 대다수 국민들이 좀 기억에 남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기억에 남는 분들은 선거 과정 중에서 저한테 굉장히 열심히 도와준 분들이 있거든요. 네. 제가 당선된 후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고 뒤에서 어. 묵묵히 제가 군정을 잘 이끌 수 있는지 응원군들이 야. 저는 굉장히 좀 고맙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네. 진짜 사람이지 않을까나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네, 네. 예. 제가 전화해서 한번 찾아오시라고 하면 그것은 군정을 펼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다. 허허. 멀리서 지켜보겠다. 묵묵히 응원해 주시고 있습니다. 꽤나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네. 현장에서 혹시 만난 국민분들 중에서는 혹시 기억에 남는 분 어떤 분이 계실까요? 지역의 어른으로 좀 남아돌라. 존경받을 수 있는 지도자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중요한 이야기다. 분들을 하셨는데 제가 그분하고 이제 현장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제가 꼭 네. 장수에서 살면서 네. 지역에 뭐 나이가 많았다고 어른은 아니잖아요. 네네. 지역에 존경까지는 못하더라도 국민들과 같이 어울려서 막걸리 한 잔 소탈하게 먹을 수 있는 사람으로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겠다 그렇게 약속은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 최근에 어떤 그 이제 교수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네. 우리 지역에 네. 어른의 존재 또는 부재한 곳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네, 네. 예. 그렇다면 우리 군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역의 어른으로서의 요건은 좀 이러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또 마음가짐도 있을 텐데요. 어떤 거를 좀 주요 요소로 삼고 계신가요? 저는 뭐 지역의 어른이라는 것은 뭐 그 존경까지는 아니더라도 그 민선되고 나서 이제 선거 과정 중에 갈등, 어떤 반목 이런 현상들이 꽤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을 둘로 나누고 쪼개고 민심 이탈도 있고 그러는데 네. 저는 그거보다는 화합하고 제가 동심동덕처럼 같이 포용해서 갈 수 있으면 그래도 지역에서 나름대로의 어른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장수에 사는 분들은 네. 다 장수 국민으로서 존중해야 된다. 선거 과정 중에서는 저를 지지했던 안 했던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른으로서 뭐 어른이 뭐 지시도 하고 뭐 하는 존재가 아니라 네. 오히려 잘 들어주고 네. 상처를 봉합해주고 그렇습니다. 의견을 좁혀주고 네. 따뜻하게 손가락으로 안아주고 이런 게 어른의 참모습이다라는 군수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취임하시자마자 또 파격적인 일이 한 번 있었어요. 넓은 군수실을 부군수실과 바꾼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넓은 방 쓰면 좋지 않습니까? 그 이제 제 평소 예. 생활이고 예. 뭐 특별한 의미가 있어서 뭐 부군수실을 아니 군수실을 네. 제가 조그만 곳으로 옮긴 것은 아니고요. 예. 제가 이제 당선되고 들어가 봤더니 부군수실은 군수실과 떨어져 있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같은 곳에 둬야겠다 한 입구에. 그래서 또
부군수가 행정의 역할을 저보다 훨씬 많이 아는데 오히려 그것을 좀 부군수한테 주고 저는 지금의 공간 정도 사용하고 있는 공간 정도면은 충분히 군수실로서의 활용도가 부족하지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군수실을 좀 조그맣게 쓰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통 이렇게 좀 권위주기적이라거나 아니면 보여주기식의 행정에서 굉장히 탈피하려는 모습을 많이 보이는 행보들을 걷고 계세요. 그러니까 평소 우리 군수님의 철칙 또는 철학 이런 것들이 또 엿보이는데 맞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권위나 위상은 외형적인 것보다 저는 내면적인 게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겉으로 권위를 부린다고 해서 앞에서만 직원들이나 국민들이 대우를 해주지 뒤에 가서 제가 내면이 부족하다면 뒤에서는 쓴소리하고 아마 안 좋은 소리도 많이 할 것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나 제가 외형적으로 조금 부족하게 서민처럼 살아도 내면이 제가 충분히 있다고 보면 국민들이나 우리 직원들은 저한테 그 외 이상에 맞게 저를 대해주지 않냐. 그게 진정한 권위고 위상이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군수님, 전 이력을 보니까요. 이미 행정 전문가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네. 장수군 재무과장 네, 네, 역임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전주 맑은물 사업소 본부장 네, 또 역임하셨는데 네, 네. 이런 행정 일령이 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큰 도움이 되기도 하죠. 상당히 아니고 꽤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저한테는. 그러니까 일례로 저는 운이 좋았다고 하는데 저는 도청에도 10년 넘게 근무를 했고 장수에도 근무를 했고 전주시에도 근무했습니다. 일례로 얘기하면 광역도 근무를 했고 기초단체 중에서는 가장 큰 전주시와 또 가장 작은 장수군도 근무를 했거든요. 예. 일례로 얘기하면 장수군이라는 데가 제가 근무하는데 어느 정도 행정을 하는데 도움이 되는가를 이 세 군데를 경험했기 때문에 예. 제가 충분히 알 수 있지 않냐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장수군 농촌의 행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은 더 바르게 갈 수 있고 국민들한테 더 제대로 할 수 있는가도 저는 경험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한테는 아주 큰 도움이었어요. 그래서 농촌동만의 특징들을 제가 잘 경험을 해보고 또 다른 데하고 비교했기 때문에 일례로 설명을 드리자면 도청의 도지사님 비서실장이나 실국장에 대해서 도민들이 아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거의 없죠. 없죠. 예, 예. 그러면 또 전주시에 비서실장이나 실국장을 전주 시민들이 아는 사람 누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그러나 장수의 비서실장이나 실국장은 장수 국민들이 거의 다 압니다. 오. 그리고 면장들도 면민들은 거의 다 압니다. 예. 그만큼 행정이 농촌은 밀접합니다. 굉장히 행정과 맞닿아 있군요. 국민들하고는 뛸래야 뛸 수 없는 불가변의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투입대 산출 저희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 행정의 만족도나 불만족도가 빠르게 나타납니다. 아, 즉각적으로 반응이 네, 나오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을 추진하는데 더욱더 잘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네. 그만큼 저에 대한 만족도, 행정에 대한 만족도도 네. 더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반대로 얘기하면 좀 부담도 많이 큰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좀 시간이 흘러서 이렇게 반응이 조금 이렇게 좀 누그러지기도 하고 막 그럴 텐데 즉각 와버리면은 네, 그렇습니다. 좋은 반응이 많이 오면 좋겠지만은 약간은 좀 어려운 반응이나 이런 게 오면은 좀 약간 힘들어지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래서 뭐 일례로 얘기하면 장수 같은 데는 인사를 하면 예. 국민들로부터 어떤 인사에 대한 반응이 즉각 나타납니다. 와. 어떤 정책을 하나 피면 예. 정책에 대해서 반응이 금방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부담감도 있지만 또 부담감에 따라서 반대급부로 얘기하면 만족도도 훨씬 높게 나타날 수도 있다고 저는 네. 보기 때문에 네. 행정을 군정을 하는데 보람도 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람 혹시 느꼈던 부분도 혹시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공무원들의 변화와 혁신을 통해서 장수의 미래를 가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러려면 공정한 인사,
투명한 인사는 기본적인 베이스를 깔고 가야 된다고 했고, 근데 제가 인사를 제가 2번을 했습니다. 근데 국민들로부터 제가 국민들에게 약속된 부분들이 실현됐다고 보고 있고, 국민들로부터 꽤 많은 칭찬을 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짧은 기간이지만 보람을 느꼈고, 또 그에 따라서 직원들이 정말로 국민들한테 유민행정을 좀 실현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만 승진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는 공직자들이 알기 때문에 예. 많은 변화가 좀 이루어졌다. 짧은 기간이지만 그래서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그 고향사랑 기부제 직접 동참하셨다고 들었어요. 요즘에 굉장히 핫하죠. 지역에서는 아주 핫 키워드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을 텐데요. 저희도 이제 장수가 14기 시군 중에서 가장 작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고향사랑 기부제는 장수군 재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부터 좀 베풀어야 다른 분들도 올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기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요. 야, 그 주변에서 같이 동료분들은 좀 부담이 좀 있었을 텐데, 우리 군수님 하시면 놔둬야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그런 이야기도 좀 듣지 않으셨어요? 네, 우리 직원분들도 많이 동참해주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이 동참해주셔서 생각보다 많이 저희가 한 1개월 지났지만 예. 뭐 한 260여 명이 좀 참여를 해주셨고요. 굉장히 많은 수가. 그 중에서는 이제 정치인 중에서는 저희 지역이 고향이신 그 박영진 의원님도 네. 해주셨고, 또 그 재전 향후회장 그 이군영 회장님이 또 아이하고 같이 와서 네. 기부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또 군수님이 먼저 하시니까 네. 다른 분들도 함께 동참하는 그런 또 동력이 생기지 않았나라는 네. 생각이 있네요. 굉장히 파격적인 행보였습니다. 네. 네. 그 고향사랑 기부제는 고향의 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기부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지역의 특산품을 또 답례품으로 받는 기쁨도 남다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수의 특산품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소개를 해주신다면 어떻습니까? 장수의 대표적인 특산품은 사과하고 한우입니다. 그렇죠. 많은 분들이 알고 있었고, 그러니까 장수라는 지역은 인간이 뛰어넘을 수 없는 좋은 자연 환경을 갖고 있습니다. 또 깨끗한 물을 갖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자연 환경과 깨끗한 물을 먹고 자란 한우가 있고, 네. 깨끗한 물을 통해서 생산되는 사과가 장수의 대표적인 농특산물이고요. 네. 그와 반해서 이제 또 새롭게 부각되는 것들이 토마토. 토마토가요? 네, 장수의 토마토는 여름철에는 실질적으로 전라북도에서 토마토 생산 지역이 장수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여름철에. 진짜? 네, 이게 이제 자연 환경이거든요. 호호. 일교차. 열대야였기 때문에 여름철에 좀 하우스 서늘하고. 속에서 토마토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지역적으로 보면 강원도하고 전라북도에서는 장수군 일부 지역 외에는 생산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새로운 부가가치 농특산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네, 토마토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오미자. 오미자는 오미자, 예. 전년도 우리 대통령 추석 선물로 네. 오미자가 선정이 돼서 또 장수의 대표 농특산물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빌려서 혹시 고향사랑 기부제 동참하고 싶은 분들이 또 분명히 있을 수도 있어요. 네네. 참여 동료 이야기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는 저희 이 장수군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재정적인 도움도 되고, 우리 장수군의 농특산물을 알리는데 커다란 도움이 됩니다. 네. 고향분들 장수를 생각하신다면 고향사랑 기부에 좀 네. 많이 좀 참여해 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을 네.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날이 조금 풀리기 시작하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또 교외로 나가면서 또 드라이브도 하고 네, 또 네. 여행도 이제 즐기실 텐데요. 네, 네. 군수님이 추천하는 장수군의 명소는 과연 어디일까? 너무 궁금해요. 정말 좋은 것인데 도민들은 거의 안 가본 곳이 있습니다. 그래? 네, 도민들이 안 가본 곳이 네, 있어요. 네. 네. 많이 안 가보셨는데 금강의 발원지가 장수군에 있습니다.
뜸봉샘이라고. 아, 그렇죠. 네. 뜸봉샘 옆자락에 자작나무 숲이 있습니다. 한 2천여 그루가 넘게 자생 단지로 네. 있거든요. 네, 자작나무 숲이 남부 이남 강원도 외에 그 남쪽에는 저희 지역 외에는 지금 없는 걸로 맞아요. 파악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작나무 보려면 강원도 가는 사람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제 장수군에 한 2천여 그루 이상이 오. 자작나무 숲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힐링을 하시면 그 어느 지역보다도 저는 좋을 거라고 저는 자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군수님도 한 번씩 이렇게 가시나요? 명상도 하고 좀 쉼을 위해서? 제가 이제 좀 심신이 좀 필요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 네. 자작나무 숲을 걸으면 피로가 싹 풀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군수님 이렇게 그 이제 장수군에는 참 가볼 만한 곳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네. 제가 아는 분도 장수군에서 또 캠핑장을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정말 좋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장수군 하면 우리 지역에서 정말 어디서든 볼 수 없는 그런 관광지를 만들어 보겠다라는 욕심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 네네.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많은 고향 주민들이나 장수 군민들 또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네. 장수하면 네. 떠오르는 곳이 부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례로 얘기하면 네. 담양하면 메타세카길이 떠오르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보성하면 녹차밭이 떠오릅니다. 맞아요. 구례하면 벚꽃길이 떠오르고 그렇죠. 광양하면 매화꽃이 떠오르고 맞아요. 전부 다 인위적인 관광지거든요. 제가 얘기했던 것이. 어허. 그러면 장수하면 떠오르는 관광지 하나는 만들어 보자는 게 제 소신이고 우리 직원분들한테도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네요. 네. 저희가 농계사당, 충원탑, 동청 고분군, 누리파크, 그 농계사당 내에 그 남동 저수지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체육시설도 꽤 있고요. 그게 이제 개별적으로 보면 참 좋은데 집합적으로 보면 뭔가 좀 부족해요. 뭔가 한 방이 없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용역을 지금 시행 중입니다. 마스터 플랜을 짜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좀 이루어지면 임실 치즈 테마파크처럼 네. 그런 것을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복합적으로 종합 관광 개발을 좀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 그렇군요. 장수하면 네. 찾아올 수 있는 곳 하나를 좀 그곳에서 만들자 해서 네.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언제쯤이면 그런 그 장소가 좀 사람들에게 가시화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이제 금년에 이제 저희가 용역 발주를 했으니까 네네. 한 2, 3년, 3, 4년은 좀 돼야 그런 곳이 좀 탄생하지 않을까 저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게 단기간 내에 뭐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맞아요. 쉽지 않고요. 그래서 동청 고분군도 저희가 정비를 하고 주변에는 경관농업도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네. 그래서 또 그 누리파크와 경관농업지구, 동청고분군, 농계사당, 충원탑 그 체육시설에서 연계하다 보면 네. 같이 종합관광단지를 만들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진짜 한 몇 년 뒤면 정말로 장수군 하면 이곳은 무조건 가야 돼. 네. 이런 곳이지 하는 그런 이미지들이 확실하게 그 선명하게 떠오르는 그런 장소로 발돋움했으면 하는 바람이 제가 큽니다. 꼭 만들고 싶은 게 제 작은 소망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군수님 네. 앞으로 그 장수군이 네. 당면한 과제는 과연 무엇일까? 이 부분도 우리가 안 들어볼 수가 없거든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네. 하나는 장수군이 이 지역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려고 한다면 미래를 준비해야 된다. 근데 저는 그게 농업으로 찾고 있습니다. 농업은 사양 산업이 아니다. 저는 농업은 새로운 부가가치 산업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건 제가 한 게 아니고 미래학자들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농업을 미리미리 좀 우리가 준비를 하자. 네. 그러면 스마트팜이랄지 청년 농군 상관학교를 통해서 미래 농업을 준비한다면 장수가 대한민국의 네덜란드를 만들 수 있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 보면 장수의 농특산물이 고 브랜드 가치에 농업 생산물이라고 해서
똑같은 가격은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별화된 가격을 좀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게 네. 여건을 좀 만들어 보자는 게 하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장수하면 생각나는 관광지. 진짜 하나는 이제 좀 만들어 보자. 그래서 장수하면 아 거기는 가고 싶어. 그래야만 연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뜸붕샘도 가보고 자작나무 숲도 가보고 와룡 자연휴양림도 가보고 맞아요. 차박이 많이 하고 캠핑하고 있는 방어동 자연휴양림도 가고 장안산 억새도 볼 수 있지 않냐. 그래야만 연계해서 종합관광지로서의 장수가 좀 발돋움할 수 있지 않냐. 그런 기반을 좀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관광지 하나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냐는 게 제 소망입니다. 그래서 직원들도 저의 뜻을 헤아려서 요즘은 정말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편은 뿌듯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보시는 분들 가운데서 장수를 정말 응원하는 분들이 많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과 또 국민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면 어떨까요? 존경하는 장수 국민 여러분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개면년 새해가 밝은 지도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금년 한 해 건강하시고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장수를 다녀오시는 분들은 장수는 독특한 매력이 있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장수를 방문하지 못한 분들이 꽤 있습니다. 금년에는 장수를 꼭 방문하셔서 장수의 청정 자연 환경을 통해서 힐링도 하시고 우수한 농특산물도 많이 맛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군수님 말씀 들으니까 앞으로 장수군이 진짜로 활력이 넘치는 으쌰으쌰하는 그런 도시가 될 것 같아서 참으로 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